그 아이 내놔라. 너 같은 머슴이 숨겨봤자 소용없어. 횃불을 든 자객 일곱이 헛간을 에워쌌습니다. 안에는 숨죽인 소년 하나와 지푸라기를 등에 진 채 가만히 서 있는 머슴 하나가 있었지요. 자객의 칼날이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의 손이 아주 천천히 지푸라기 더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여주 땅 어느 작은 마을에 석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이는 마을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해가 지도록 논밭을 갈았지요. 최영감 댁에서 일한 지 어느덧 18년째였습니다. 최영감은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석이의 출신을 물은 적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석이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저 머슴, 인물은 좋은데 말이 없어. 하루 종일 일만 하지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눈빛이 좀 이상하지 않아. 평소엔 멍한데 뭔가 건드리면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모자란 것 아닐까. 석이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게를 치고 고개를 넘었지요. 단 한 가지, 석이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몰려올 때였지요. 석이 형, 도리가 뛰어오면 석이의 굳은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들이 달라붙으면 억지로라도 웃었지요. 도리는 석이 등에 올라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석이는 그 아이를 떼어내지 않았지요. 형아, 왜 말이 없어? 형아, 전에 어디 살았어? 형아, 칼 쓸 줄 알아? 손에 흉터 있잖아. 그 말에 석이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으며 말했지요. 쓸데없는 소리 마라. 도리가 아야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석이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지게를 쳤습니다. 손등의 흉터, 손마디에 굳은 살, 그것이 석이의 과거였지요. 18년 전 석이의 이름은 이무경이었습니다. 이무경은 조선 팔도에서 칼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15의 검을 잡았으므에 이미 적수가 없었지요. 궁궐 금위군에 들어가 가장 빠르게 올랐고 30이 되기 전에 금위군 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지요. 조선 제1검. 그 이름이 두려워 감히 칼을 겨누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무경이 칼집에서 칼을 뽑는 속도만으로도 상대가 물러섰지요. 그런 이무경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금위군 대장 자리가 비었고 조정에서도 쉬쉬했지요. 일부에서는 영모에 연루되어 죽었다고 했고 일부에서는 스스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이무경만 알았지요. 그리고 지금은 석이라는 이름으로 최영감댁 논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 더미 속에는 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이 녹슬지 않도록 매일 밤 닦았습니다. 칼집도 기름을 발라 관리했지요. 하지만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뽑지 않았습니다. 닦고 넣고 다시 지푸라기로 묶었지요. 최영감이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났다가 헛간에서 불빛을 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 석이가 무언가를 닦고 있었지요. 최영감은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석이가 논두렁에 앉아 허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들판이 붉게 물들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석이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마을에 온 지 18년, 칼을 놓은 지 18년, 이무경이라는 이름을 버린 지 18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밭에서 늙어가면 된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으면 된다고. 서기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높았지요. 그때 도리가 뛰어왔습니다. 형아, 아, 숨이 넘어갈 듯 달려왔지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왜? 저쪽 숲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옷에 피가 많이 나고. 서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도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서기의 발이 빨랐지요. 평소 머슴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숲 어귀에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10대여섯쯤 되어 보였지요. 옷이 찢겨 있었고 발이 맨발이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가 무릎을 꿇고 소년을 살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상처를 확인하고 맥을 짚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평범한 머슴의 손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소년의 옷깃을 확인하는 순간 서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옷깃에 아주 작은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봉황 2마리가 마주보는 문양이었지요. 궁중에서만 쓰는 문양이었습니다. 서기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숲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한 조용함이 아니었지요. 서기는 오랜 감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있다. 도리야. 서기가 낮게 말했습니다. 예, 집에 가거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된다. 어서. 도리가 머뭇거리다 뛰어갔습니다. 서기는 소년을 등에 업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였지요. 하지만 서기는 흔들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헛간으로 들어가 소년을 눕혔습니다. 지푸라기를 덮고 상처를 살폈지요.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많이 났습니다. 서기가 천으로 상처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눈을 뜬 것은 그때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려 했지요. 서기가 어깨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상처가 깊다. 소년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요. 너는 누구냐? 머슴이다. 이 근처에 사느냐? 그렇다. 소년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서기에게 말했지요. 나는 길을 잃었다. 서기가 천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 옷에 그런 문양은 없다. 소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엇을 쫓기고 있느냐? 소년이 눈을 내리깔았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다묻고 일어서려는데 소년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겁을 숨기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기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있어라. 내일 아침에 길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기는 헛간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달이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서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18년 전에 그 눈빛이 돌아왔지요. 저 소년이 누구인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쫓는 자들이 오늘 밤 이 마을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도. 서기가 천천히 헛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보았지요.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 영감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기야, 무슨 소리냐? 서기가 최 영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님, 오늘 밤 안채에 계세요. 무슨 소리가? 나도 나오지 마십시오. 최 영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최 영감이 잠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알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 영감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서기가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이 지푸라기를 덮고 누워 있었지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자지 않느냐? 소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지푸라기 더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묶음을 풀었지요. 소년이 그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 더미에서 칼이 나왔습니다. 칼집이 낡았지만 잘 관리된 것이었습니다. 서기가 칼집을 쥐고 소년 옆에 앉았지요. 두렵냐? 소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해라. 소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지요. 헛간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서기가 일어섰습니다. 나와라.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지요. 그 아이 내놔라. 너 같은 머슴이 숨겨봤자 소용없어. 헛간 문이 열렸습니다. 횃불빛이 쏟아졌지요. 자객 5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야행복이었고 칼을 뽑아 들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그 앞에 섰습니다. 지푸라기를 한 손에 든 채로 자객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켜라, 머슴. 목숨이 아까우면 서기가 말이 없었습니다. 자객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 왼쪽에 화상 자국이 있는 사내였지요. 흑풍이었습니다. 흑풍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슴치고 서 있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지요. 흑풍은 그 눈빛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흑풍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설마 그때였습니다. 서기가 칼을 뽑았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칼이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녹슨 데가 없었지요. 매일 밤 닦아온 칼이었습니다. 흑풍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무경. 그 이름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자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헛간을 꽉 채웠지요. 소년이 지푸라기 더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흑풍이 칼을 들었습니다. 18년 만에 칼을 잡은 늙은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서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칼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것이 이무경의 자세였지요. 흑풍이 손짓했습니다. 자객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두 방향에서 서기를 향해 쏟아졌지요. 서기가 움직였습니다. 헛간 안에 바람이 일었습니다. 첫 번째 자객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서기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지요. 두 번째 자객이 방향을 틀었지만 손목이 먼저 꺾였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두 동작이었습니다. 두 자객이 쓰러지는데 걸린 시간이 눈을 한 번 감기는 것보다 짧았습니다. 소년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흑풍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셋이 한꺼번에 가라. 남은 자객 셋이 에워쌌습니다. 서기가 그 가운데 서 있었지요. 횃불빛에 칼이 빛났습니다. 서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완전히 사라졌지요. 그 자리에 18년 전 이무경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헛간 안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 발소리, 숨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소년은 지푸라기 더미에 붙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기는 달랐습니다. 셋을 상대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읽고 상대의 칼끝을 보고 발의 무게 중심을 읽었지요. 18년 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동작이 조금 느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려진 동작이 여전히 자객들보다 빨랐지요. 세 번째 자객이 쓰러졌습니다. 서기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흑풍만 남았습니다. 흑풍이 천천히 칼을 들었습니다. 역시 이무경이구나. 서기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났어. 몸이 예전 같지 않겠지. 흑풍이 달려들었습니다.
흑풍은 달랐습니다. 자객들과 차원이 달랐지요. 칼이 빠르고 변화가 많았습니다. 서기가 맞고 밀고 물러섰지요. 헛간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흑풍이 칼을 찔러왔지요. 서기가 옆으로 피하면서 상대의 칼목을 쳤습니다. 흑풍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흑풍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보았지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서기가 흑풍 앞에 섰습니다. 칼끝을 겨누었지요. 물러가라. 흑풍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지요. 이무경, 너는 왜 나왔느냐? 18년 동안 숨어 살더니 서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누군지 알면서 지키는 것이냐? 알면서도 서기의 칼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물러간다. 하지만 다시 온다. 흑풍이 뒤로 물러나며 말했지요. 다음에는 더 많이 데려오겠다. 흑풍이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헛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기가 칼을 내렸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지요. 옆구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싸움 중에 스친 것이었지요. 소년이 지푸라기를 헤치고 일어났습니다. 다쳤느냐?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깊지 않다.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서기의 옆구리를 보더니 자기 옷깃을 찢었지요. 이것으로 묶어라. 서기가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 묶으라고 했다. 소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기가 잠시 그 눈빛을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지요. 소년이 천을 묶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서기라고 했지. 그렇다. 진짜 이름은? 서기가 말이 없었습니다. 저 자객이 이무경이라 불렀다. 이무경이냐? 서기가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다. 소년이 천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현이다. 서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세자 이현이다. 서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알고 있었다. 세자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알면서 지킨 것이냐? 그렇다. 왜? 서기가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헛간에 뛰어든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를 내줄 수는 없었다. 세자가 서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을 마저 묶으며 말했지요. 묶었다. 고맙다. 세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흑풍이 다시 온다고 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서기가 칼을 들어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움직여야 한다. 어디로? 한양.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가 말했습니다. 저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세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누가 보낸 자객입니까? 세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아직 모른다. 다만 세자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궁 안에 있는 사람이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이고 칼을 닦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서기는 그 무게를 잘 알았지요. 18년 전에도 그 무게를 겪었으니까요. 최 영감이 안채 문 뒤에서 곰방들을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헛간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었지요.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최 영감이 곰방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18년 동안 서기가 일해온 집이었습니다. 서기가 고쳐놓은 지붕, 서기가 새로 만든 문짝, 서기가 손질한 마당. 최 영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잘 가거라, 서기야. 새벽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서기가 헛간에서 세자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움직여야 합니다. 세자가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서기가 낡은 농부옷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입으십시오.
세자가 옷을 보았습니다. 이걸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세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 입었습니다. 세자 관복 위에 농부 옷을 걸쳤지요. 서기가 살폈습니다. 발이 맨발이군요. 서기가 자기 집신을 내밀었습니다. 신으십시오. 그러면 내 발은? 마당에 예비 집신이 있습니다. 세자가 집신을 받아 신었습니다. 발이 컸지요. 발이 크다. 걷는데 지장 없으시면 됩니다. 세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서기가 그 웃음을 보고 돌아섰지요. 마당으로 나오니 최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서기야, 영감님, 주무셔야. 밥이다. 가는 길에 먹어라. 서기가 보따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 죄송합니다. 오늘 밤 소란을. 됐어. 최 영감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 집 기둥이 사갔는데 고쳐야 해. 돌아오면 고쳐라. 서기가 최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해두는 것이지. 최 영감이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눈이 바뀌었지요. 서기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자. 서기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섰지요. 하늘이 밝아오기 직전의 어둠이었습니다. 서기가 앞섰습니다. 세자가 뒤를 따랐지요.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도리와 마주쳤습니다. 도리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지요. 형아, 어디가? 서기가 멈추었습니다. 멀리 간다. 언제 와? 모른다. 도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아, 진짜 가는 거야? 서기가 도리의 머리를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도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형아, 꼭 와야 해. 서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세자가 그 모습을 보며 따라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가족이냐? 서기가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잘 안 하는구나.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세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양까지는 하루가 넘는 거리였지요. 그리고 흑풍이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칼집을 고쳐주며 앞을 보았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누군가를 지키는 길에 올랐습니다. 두렵지 않냐고 누가 묻는다면 두렵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헛간으로 뛰어든 소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을 숨기려는 자존심과 그 안에 있는 진짜 두려움. 그것이 서기를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한양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가장 빠른 큰 길은 쓸 수 없었습니다. 흑풍의 패거리가 그 길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지요. 서기는 산길을 택했습니다. 험하고 느렸지만 숨기에는 좋았습니다. 세자가 산길을 오르면서 처음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하루가 더 걸리지 않느냐? 이틀 걸립니다. 이틀. 큰 길로 가면 못 갑니다. 세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세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18년 동안 숨어 살았느냐? 서기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걸으십시오. 대답해라. 걷다가 물으십시오. 세자가 발을 놀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그 미군 대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조정이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서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무슨 잘못이냐? 왕명을 어겼습니다. 세자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왕명을? 서기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계속 걸으십시오. 멈추면 표적이 됩니다. 세자가 다시 걸었습니다. 어떤 왕명을 어겼느냐? 서기가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요.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저하께서 들으시면 불편하실 것입니다. 세자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라. 서기가 한참 걷다가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죽이라고 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이지 않았지요. 세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왜? 죄가 없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세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친 것이냐? 네. 세자가 서기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후회하느냐? 서기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단호했습니다. 세자가 그 눈빛을 보고 더 묻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산을 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잠깐 쉬었습니다. 최 영감이 싸준 밥을 꺼냈지요. 서기가 반을 나누어 세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세자가 받아서 먹었습니다. 농부밥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서기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지요. 세자가 잠시 멈추다가 말했습니다. 맛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 영감님이 잘하십니다. 세자가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영감이 내 정체를 알고 있었느냐? 반쯤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18년을 두었느냐? 네. 왜? 서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기다렸지요. 좋은 분이십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 짧은 말에서 많은 것을 읽었지요. 밥을 다 먹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느냐? 산 중턱에 빈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지내겠습니다. 절이냐? 낡았지만 비는 안 셉니다. 세자가 집신을 고쳐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 흑풍이라는 자, 너를 알고 있었다. 예전에 같이 일했습니다. 같은 편이었느냐? 그랬습니다. 세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왜 저기냐? 저는 도망쳤고 그는 남았습니다. 남은 자는 도망친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자가 그 말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산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서기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멈추십시오. 세자가 멈추었습니다. 서기가 나뭇가지 사이를 살폈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이상하게 흘렀지요. 뒤에 붙어 계십시오. 서기가 낮게 말했습니다. 세자가 서기 뒤로 물러섰지요. 숲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지요. 셋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칼을 들었습니다. 전날 밤과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흑풍이 말한 대로였지요. 더 많이 데려왔습니다. 이무경, 어제는 잘 막았다. 앞에 선 자객이 말했습니다. 흑풍은 없었지요. 오늘은 달라. 셋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서기가 칼을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공간이 좁았습니다. 산길이었지요. 서기가 그 좁음을 이용했습니다. 한 명씩 상대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자객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두 번, 세 번, 서기가 밀어붙였지요. 자객이 발을 헛디디며 물러섰습니다. 서기가 그 틈에 두 번째 자객의 칼목을 쳤지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자객이 옆에서 찔러왔습니다. 서기가 몸을 틀었지요. 칼끝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세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다쳤느냐? 서기가 대답하지 않고 세 번째 자객과 맞섰습니다. 어깨가 욱신했지만 팔이 움직였지요. 두 번 더 부딪히다가 자객을 제압했습니다. 셋이 쓰러졌습니다. 서기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요. 세자가 달려왔습니다. 어깨가 괜찮습니다. 어제 옆구리가 아직 낫지 않았을 텐데. 서기가 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걷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세자가 소매를 찢으려 했습니다. 서기가 말렸지요. 됩니다. 어제 내가 묶어줬다. 오늘은 내가 묶겠다. 서기가 잠시 세자를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자가 천을 묶으면서 말했습니다. 흑풍이 계속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양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서기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버텨야지요. 세자가 천을 단단히 묶으며 말했습니다. 너 혼자 다 막을 생각이냐? 저하를 지키는 것이 제 일입니다. 누가 시켰느냐? 아무도. 세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서기가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헛간에서 뛰어나오지 않았으면 됩니다. 세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뛰어나왔으니 끝까지 책임져야지요. 세자가 잠시 서기를 바라보다가 천 묶는 것을 마쳤습니다. 됐다.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빈 절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세자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무경, 서기입니다. 서기. 그 이름은 어디서 났느냐?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최 영감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돌 석자를 쓰지요. 왜 돌이냐? 돌처럼 무겁고 굳건하게 살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자가 그 말을 곱씹으며 걸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영감님이 지어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쌓여 있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 빈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은 낡았지만 서기의 말대로 비는 새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마른 나뭇가지로 작은 불을 피웠지요. 세자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서기, 예, 한양에 도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기가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하를 안전한 곳에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저는 돌아갑니다. 어디로? 마을로요. 기둥을 고쳐야 합니다. 세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기둥, 최 영감님 댁 기둥이 사갔습니다. 돌아와서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세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 영감이 그런 말을 했느냐? 예,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구나. 서기가 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믿겠다. 내가 돌아갈 것이라고. 서기가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가 눈을 마주치며 말했지요. 그러니 죽지 마라. 서기가 잠시 세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세자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쫓기고 다쳤으니 몸이 한계였지요. 서기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넣으면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숲이 조용했습니다. 서기는 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뜬 채로 18년이었습니다. 칼을 놓고 이름을 버리고 논밭을 갈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고 해가 지면 헛간에 누웠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벌이라고 생각했지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시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손에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매일 밤 닦았으니까요. 칼은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자면서 뒤척였습니다. 서기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6,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세자로 태어났지만 쫓기는 밤에는 그냥 겁먹은 소년이었지요. 두려움을 숨기려는 자존심이 안쓰러웠습니다. 서기가 불에 나뭇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자가 눈을 떴습니다. 서기가 아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잠을 안 잤느냐? 어른이 주무시는 동안은 자지 않습니다. 어른이라니 너보다 22살이 어리다. 저하이십니다. 세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군. 서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가십시다. 그날 낮 두 사람은 산을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논밭 사이 작은 길로 걸었지요. 저 멀리 한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논두렁에 앉아 쉬던 농부 하나가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서기가 느꼈지요.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자가 말없이 걸었습니다. 농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급하게 저 자가 수상합니다. 서기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봤을 수 있습니까? 세자가 물었습니다. 이 차림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길 주변에 눈을 심어뒀을 수 있습니다. 서기가 결정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입시다. 두 사람이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논두렁을 지나 밭길로 들어섰지요. 한마장쯤 걸었을 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말 탄 자객 둘이 논두렁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뛰십시오. 세자가 달렸습니다. 서기가 뒤를 쫓아 달리면서도 주변을 살폈지요. 말을 타면 속도에서 밀렸습니다. 근처에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 마을로 두 사람이 마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장날이었지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객들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함부로 칼을 쓸 수 없었지요. 서기가 세자를 데리고 사람들 사이로 섞였습니다. 걸음을 천천히 하십시오. 뛰면 눈에 띕니다. 세자가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지요. 서기가 좌판 뒤로 세자를 이끌었습니다. 떡장수 할멈의 뒤였지요. 할멈, 잠깐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할멈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게 앞을 막으면 안 되지. 뒤에 앉겠습니다. 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가 세자와 함께 좌판 뒤에 쪼그리고 앉았지요. 자객 둘이 장터를 두리번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서기가 세자의 어깨를 누르며 낮췄지요. 자객들이 지나쳤습니다. 할멈이 떡을 팔면서 힐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서기가 눈을 마주쳤지요. 할멈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할멈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사람 좋아 보이십니다. 떡장수 할멈이 들은 것인지 못 들은 것인지 옆에서 떡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떡 먹겠느냐? 주겠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멈이 떡 2개를 내밀었습니다. 서기가 하나를 세자에게 주었지요. 세자가 받아 먹었습니다. 잠시 후 자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일어서려는데 할멈이 말했습니다. 검은 옷 2명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저기. 서기가 눈짓으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맞았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할멈이 떡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눈이 있으니 보이지. 조금 더 앉아 있어라. 세자가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은 두 사람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겨주고 있었지요. 세자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멈.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것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것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지. 자객들이 장터를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서기가 일어섰습니다. 가십시다. 세자가 일어서며 할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멈이 손을 저으며 말했지요. 어서 가거라. 두 사람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한양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할멈도 그 영감처럼 묻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세자가 잠시 침묵하며 걸었습니다. 궁 안에는 그런 사람이 드물다. 서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의심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세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처음으로 속내를 꺼내는 것 같았지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저하, 왜 이번 일이 끝나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세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물어봐라. 자객을 보낸 자가 누군지 찾으실 것입니까? 세자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찾아야지. 찾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모른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세자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원한으로 결정하면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이니 차갑게 판단하기가 어려우시겠지요. 그러니 아직 모르겠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세자가 잠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말이 없는 줄 알았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세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양성 밖에 다다른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서기가 멈추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하께서 직접 들어가셔야 합니다. 혼자, 제가 함께 들어가면 눈에 띕니다. 저하 혼자 들어가시면 문지기가 알아볼 것입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확인되면 돌아가겠습니다. 세자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면 못 보는 것이냐? 저는 한양 사람이 아닙니다. 세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되느냐? 서기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왜 칼을 다시 잡았는지,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서기가 성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헛간으로 뛰어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들었습니다. 그 소년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보였지요. 서기가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다. 세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자가 돌아서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서기를 향해 몸을 돌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머슴에게 세자가 먼저 예를 갖춘 것이었지요. 고맙다, 서기. 서기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세자가 성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지기가 세자를 보고 놀라 달려들었지요. 안쪽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세자의 이름이 소리쳐졌지요. 서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세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서기가 몸을 돌렸습니다. 마을 방향으로 걸었지요. 어깨가 욱신했습니다. 옆구리도 아팠지요. 하지만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영감대 기둥을 고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마을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가 산자락을 돌아가는데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서기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무경.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흑풍의 목소리였지요. 세자는 들여보냈느냐? 서기가 말이 없었습니다. 흑풍이 어둠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혼자였지요. 세자를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구나. 대단하다. 18년 만에 서기가 칼에 손을 올렸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 흑풍이 멈추었습니다. 이무경, 나는 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야. 서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면? 흑풍이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천천히 다가왔지요. 이번 일의 배후를 알고 싶지 않으냐? 서기가 말이 없었습니다. 세자를 노린 것이 누구인지 너도 궁금하지 않아? 왜 내가 그것을 나에게 말하느냐? 흑풍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자객이야. 칼을 파는 사람이지. 하지만 이번 일은 흑풍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선을 넘었어. 세자를 죽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 서기가 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돈이 커. 그런데 흑풍이 말을 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나도 없애려 했어. 일이 끝난 뒤에는 증거를 지우려 한 것이지. 내가 먼저 알아챘어. 서기가 칼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배후가 누구냐? 흑풍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서기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확실하냐? 확실해. 서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은 조정의 중신이었습니다. 세자를 제거하고 다른 왕손을 앉히려는 세력이었지요. 증거가 있느냐? 있어. 서찰이 있어.
흑풍이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기가 받아 펼쳤지요. 달빛 아래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것을 왜 나한테 주느냐? 흑풍이 말했습니다. 나는 조정에 갈 수 없어. 자객이니까. 그런데 너는 다르지. 내가 세자를 지켰다는 것을 세자가 알아. 내 말은 들을 것이야. 서기가 서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냐? 흑풍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무경, 우리가 같이 일하던 때 기억하느냐? 그때 나는 적어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았어. 세자를 죽이는 일은. 서기가 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냐? 흑풍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많이 달라졌어. 내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기가 서찰을 접었습니다. 이것을 세자에게 전하겠다. 그러면 된다. 흑풍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서기가 말했지요. 흑풍, 왜? 이번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흑풍이 멈추었습니다. 멀리 가야지. 의뢰인이 나를 노리고 있으니. 흑풍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서기가 손에 든 서찰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려 했습니다. 최영감대 기둥을 고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겼습니다. 서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이런. 서기가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양 방향으로였지요. 서찰을 세자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기둥은 그 다음 문제였지요. 서기가 한양 성문 앞으로 돌아온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성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서기가 문지기를 불렀지요. 세자 저하께 급히 전할 것이 있소.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밤중에 세자 저하를 찾는 머슴이 있나? 썩 물러가시오. 세자 저하께서 아실 것이오. 여주에서 함께 온 사람이라고 전하시오. 문지기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지요. 들어오시오. 서기가 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하는 금이군 병사를 따라 걸었지요. 공이 멀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18년 만에 보는 한양이었지요. 달라진 것도 있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세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동궁 바깥 마당이었지요. 세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기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다쳤느냐? 어깨가 조금. 들어와라. 서기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세자와 서기만 남았지요. 서기가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흑풍이 전해준 것입니다. 이번 일의 배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자가 서찰을 받아 펼쳤습니다. 읽는 동안 눈빛이 변했지요. 처음에는 놀람, 그 다음은 분노,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이름이. 세자가 서찰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정 중신이구나. 서기가 말했습니다. 저하, 이 서찰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뒷받침할 증인이 필요합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세자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흑풍은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자는 적이냐 아니냐? 이번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객입니다. 세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다. 세자가 일어섰습니다. 서기,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라. 아닙니다. 저는 명령이다. 서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깨를 치료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내일 아침에.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기가 안내받은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나인이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어깨와 옆구리에 천을 갈고 약을 발랐습니다. 서기는 그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인이 다 치료하고 나가자 서기가 혼자 앉았지요. 18년 만에 궁 안에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이 익어서 이상했지요. 바닥의 결, 기둥의 모양,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전부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서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무경으로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훈련, 칼소리,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그날,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거부했던 그날.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잃은 것들은 있었지요. 서기가 눈을 떴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자가 서기를 불렀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세자가 말했습니다. 같이 먹자. 서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자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지요. 이무경, 서기입니다. 서기, 나는 어제부터 생각했다. 내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다시 나타났는지. 서기가 젓가락을 들며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봤다. 서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전하께서 내가 왕명을 어긴 일에 대해 아버지는 오래 침묵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세자가 밥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었다고. 서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긴 것도 이무경이 옳았다고.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잘못을 아셨던 것이다. 하지만 왕이라 먼저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다고 하셨다. 서기가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서기, 세자가 말했습니다. 18년이 너무 길었다. 서기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하실 말씀이 있다 하셨다. 오늘 오시겠다고. 서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세자가 눈을 맞추었지요. 두렵냐? 서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조금요. 세자가 웃었습니다. 서기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지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해라. 서기가 잠시 세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동궁에 오셨습니다. 서기가 마당에서 엎드렸습니다. 18년 만에 보는 임금이었지요. 임금도 18년이 지났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많아졌고 허리가 굽었지요. 일어서거라. 임금이 말했습니다. 서기가 일어섰지요. 눈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무경이냐? 예, 많이 늙었구나. 황공합니다. 임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기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일을 기억하느냐? 잊은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살았느냐? 살았습니다. 임금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기가 굳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라 한 것은 잘못된 명이었다. 내가 거부한 것이 옳았어. 임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왕이라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내 잘못이야. 너를 18년 동안 도망자로 살게 한 것이. 서기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은 도망자로 산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눈을 떴습니다. 억울하지 않다고?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지낸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최영감님도 계셨고 도리도 있었습니다. 임금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무경, 금위군으로 돌아오겠느냐? 서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임금이 기다렸습니다. 마을에 돌아가 기둥 하나를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임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기둥, 최영감님 댁 기둥이 사갔습니다. 제가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가 작게 웃었지요. 임금이 다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허락한다. 서기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둥을 고친 뒤에는? 임금이 물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 서기가 동궁을 나서려는데 세자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기, 예, 세자가 멈추었습니다. 이번 일의 배후에 대해서 내가 증언해 줄 수 있겠느냐?
서기가 돌아보았습니다. 흑풍에게서 서찰을 받은 경위를 말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렇다. 조정에서 이 일을 다룰 때 내 증언이 필요하다. 서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둥을 고친 뒤에 오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런데 서기. 예. 기둥을 고치러 가기 전에 나와 함께 한 가지만 해주겠느냐? 서기가 기다렸습니다. 나를 가르쳐다오. 서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칼을. 세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았다. 내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쫓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내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지. 서기가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하, 칼을 배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잘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첫걸음을 떼고 싶다. 서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전만 가능합니다. 세자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러면 된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서기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세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자가 받았습니다. 진짜 칼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칼은 안 됩니다. 서기가 세자 앞에 섰습니다. 발 먼저입니다. 어깨 너비로 벌리십시오. 세자가 발을 벌렸습니다. 서기가 살폈지요. 넓습니다. 좁게. 세자가 조정했습니다. 무게 중심이 앞에 있습니다. 뒤로. 세자가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가 자기도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자세를 잡는 것이 칼의 절반입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자세가 먼저입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세는 적이 칼을 겨누기 전에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만으로 이긴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번에 헛간에서 자객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자세를 잡자 흑풍이 멈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자가 생각했습니다. 기억한다. 그게 자세의 힘입니다. 서기가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막아보십시오. 천천히 나뭇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세자가 막았지요. 서기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자가 또 막았습니다. 빠르게. 서기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세자가 반응하지 못했지요. 나뭇가지가 세자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생각하면 늦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그렇게 한 시즌이 흘렀습니다. 세자가 땀을 흘리며 나뭇가지를 내렸습니다. 힘드냐? 서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세자가 나뭇가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서기가 잠시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저하.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칼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세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서기가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갑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전이 끝날 무렵 세자가 마지막으로 서기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었지만 방향은 맞았지요.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세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칭찬이냐? 사실입니다. 세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서기, 기둥을 고치고 오면 계속 가르쳐 주겠느냐? 서기가 나뭇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세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기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잡았습니다. 세자가 손을 꼭 쥐었지요. 꼭 돌아오너라.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가 동궁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금위군 병사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세자 저하, 큰일 났습니다. 세자가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조정 중신이 역모를 주장하며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찰의 장본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기가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지금 막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남대문 쪽에서 병력이 움직이고 있다 합니다.
세자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도 세자를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둥은 나중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기가 칼집을 고쳐 쥐었습니다. 저하, 안전한 곳으로 드셔야 합니다. 임금 아버지는 전하 곁에 금이군이 있을 것입니다. 저하부터입니다. 세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두 사람이 뛰었습니다. 궁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지요. 금이군이 움직이고 내관들이 달렸습니다. 서기가 세자를 이끌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궁 안지리가 기억났지요. 18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궁 담장 안쪽에서 검은 옷이 보였습니다. 흑풍의 패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들이었지요. 이번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가 세자를 밀었습니다. 저쪽으로 세자가 달렸습니다. 서기가 뒤에서 막아섰지요. 검은 옷의 자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넷이었습니다. 서기가 칼을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아팠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낫지 않았지요. 하지만 손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자를 맞고 두 번째 자의 칼을 쳐냈습니다. 세 번째 자가 옆에서 찔러왔지요. 서기가 몸을 틀면서 피했습니다.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어제 상처가 있던 옆구리였지요. 서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 번째 자와 부딪히면서 뒤로 밀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지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서기가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칼을 들었지요. 칼 끝이 떨렸습니다. 자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금이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금이군 10명이 자들을 에워쌌지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자들이 제압되었습니다. 서기가 칼을 내렸습니다. 숨이 거칠었지요.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세자가 달려왔습니다. 서기, 옆구리가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피가 이렇게 나는데 서기가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세자가 부축했지요. 금이군 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세자 저하, 반란이 진압되고 있습니다. 중신은 이미 포위되었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저하, 저는 괜찮습니다. 닥쳐라. 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기가 입을 다물었지요. 세자가 서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접 천으로 상처를 눌렀지요. 너는 맨날 당하면서 괜찮다고 한다. 서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버릇입니다. 나쁜 버릇이야. 세자가 천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죽지 말라고 했다.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안 된다.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서기의 상처를 살폈지요. 깊지 않습니다. 치료하면 됩니다. 세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기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최영감대 기둥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도리가 생각났지요. 형아, 꼭 와야 해. 서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꼭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반란이 완전히 진압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찰의 장본인인 조정중신이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그 주변의 가담자들도 하나씩 잡혀들었지요. 오래 준비한 반란이었지만 서찰 한 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흑풍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자객으로 살다가 자기 방식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사흘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세자가 매일 들렀지요. 첫날은 의원이 어떻다고 하느냐고 물었고, 둘째 날은 밥은 먹었느냐고 했고, 셋째 날은 아무 말 없이 와서 옆에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서기가 셋째 날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저하, 괜찮습니다. 그냥 쉬고 계십시오. 나는 할 일이 없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반란 처리는 아버지와 대신들이 하고 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없어. 서기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세자가 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알았다. 궁 안에 적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약하다는 것도. 서기가 천장을 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았다.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서기가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가 서기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너다. 서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머슴입니다. 알고 있다. 18년 동안 도망자였습니다. 알고 있다. 왕명을 어긴 자입니다. 알고 있어. 세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헛간에서 칼을 잡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고. 서기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것이 믿을 이유입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자가 일어서며 말했지요. 빨리 나와서 마을에 다녀와라. 기둥을 고쳐야 한다고 했지 않느냐.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칼을 계속 가르쳐다오. 알겠습니다. 세자가 방문을 열다가 멈추었습니다. 서기. 예. 이름을 돌려주겠다. 서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무경. 그 이름을 다시 써라. 서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기가 더 익숙합니다. 세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써라.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마는. 세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서기가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무경 그리고 서기. 두 이름이 마음속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상하게 둘이 어울렸지요. 나흘째 되던 날 서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원이 말렸습니다. 아직 더 쉬셔야 합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걸을 수 있으면 됩니다. 서기가 옷을 입었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지요. 세자가 알고 대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느냐? 예, 의원이 뭐라 하던가 더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느냐? 기둥이 기다립니다. 세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야, 정말.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세자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천으로 싼 보따리였지요. 가는 길에 먹어라. 서기가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자가 작은 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옥으로 된 것이었지요. 세자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길에서 막히는 것이 있으면 보여라. 그러면 통할 것이다. 서기가 패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다녀와라. 서기가 돌아섰습니다. 성문 방향으로 걸어갔지요. 세자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걸음이 조금 느렸지요.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꼭 와야 해, 서기. 그 말이 어디서 들은 것 같았지요. 마을에서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세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상처 때문이기도 했고 생각이 많아서이기도 했지요. 서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자가 준 보따리에서 밥을 꺼내 먹으면서 산을 넘고 논길을 걸었지요. 이틀이 걸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해가 막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있었지요. 형아, 도리가 달려왔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이 달려오더니 서기의 허리에 매달렸지요. 옆구리를 눌러서 서기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형아, 어디 아파? 옆구리에 매달리면 안 된다. 왜? 다쳤다. 도리가 손을 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다쳤어. 어디서? 멀리서. 많이 다쳤어. 괜찮아졌다. 도리가 서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아, 진짜 돌아왔네. 서기가 도리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그래. 도리가 또 달려붙으려다
옆구리를 피해서 팔에 매달렸습니다. 형아, 나 형아 없어서 심심했어. 며칠 됐다고. 며칠이 길어. 서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지요. 최영감 댁 대문이 보였습니다. 서기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눈에 들어왔지요. 서기가 18년 동안 쓸고 닦은 마당이었습니다.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영감이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서기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지요. 왔느냐? 예, 영감님. 많이 다쳤느냐? 조금. 밥은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최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서기가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최영감이 곰방대를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기둥 봤느냐? 서기가 기둥을 보았습니다. 작은 부분이 그대로였지요. 내일 고치겠습니다. 최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지요.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서기야. 예. 그 소녀는 잘 됐느냐? 서기가 최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최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곰방대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잘 됐으면 됐지. 최영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기가 한양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왜, 저 한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감이 눈을 들었습니다. 일이 있어. 언제? 기둥을 고치고 나서요. 최영감이 잠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곰방대 연기를 한번 내뿜으며 말했지요. 그러면 빨리 고쳐야겠구나.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 오랫동안 신세를 졌습니다. 뭘? 최영감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일한 것이 더 많아. 내가 신세를 졌지. 서기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둥, 문짝, 지붕, 손이 닿은 곳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안.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됐어. 그런 말은 안 해도 돼. 서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영감이 마루에서 일어서며 말했지요. 밥 먹어라. 차려놨다. 서기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최영감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앉아서 가져다 줄게. 최영감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기가 혼자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저녁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서기가 기둥을 살폈습니다. 작은 부분이 아래쪽 한 뼘 정도였습니다. 교체할 수 있었지요. 서기가 연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연장처럼 오래 쓴 것들이었지요. 도리가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형아, 나 도울게. 잡아주면 된다. 도리가 기둥 옆을 잡았습니다. 서기가 작업을 시작했지요. 톱질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나무 부스러기가 떨어졌지요. 최영감이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곰방대를 물고 연기를 내뿜으면서요.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기둥이 완성되었습니다. 서기가 손을 탁 털며 일어섰지요. 됐습니다. 영감님. 최영감이 기둥을 보았습니다. 두드려 보았지요. 단단하구나. 예. 최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기가 짐을 쌌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지요. 옷 몇 가지와 칼이었습니다. 칼은 지푸라기에 싸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리에 찼지요. 도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아, 가는 거야? 응. 또 오래 가는 거야? 이번엔 아마 한양에 있을 것이다. 도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양, 거기가 얼마나 멀어? 이틀 거리다. 도리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러면 형아 못 보잖아. 서기가 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지요. 가끔 올 것이다. 가끔이 언제야? 자주 오겠다.
자주가 언제야? 서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 더 자주, 닷새에 한 번, 더. 도리야. 서기가 도리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형아가 어디 있든 항상 이 마을이랑 내 생각을 한다. 알겠지? 도리가 눈물이 날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기가 일어섰습니다. 짐을 들었지요. 최 영감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감님. 서기가 최 영감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앞에 서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가거라.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8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최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나도 고마웠다, 서기야. 서기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도리가 따라왔습니다. 서기가 돌아보지 않고 걸었지요. 뒤에서 도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아, 꼭 와야 해. 서기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한 번 들어보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서기는 칼집을 쥐며 걸었습니다. 18년 동안 숨긴 칼이었습니다. 이제는 허리에 찬 채로 걸었지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무게가 자연스러웠지요. 이무경으로 살았던 시절, 서기로 살았던 시절, 두 시절이 이제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헛간으로 뛰어든 소년 하나가 칼을 다시 들게 했습니다. 그 소년이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자이기 전에 두려움을 숨기는 16 소년이었지요. 그 소년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에는 복잡한 이유로 칼을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이유는 단순했지요. 헛간에 누군가가 뛰어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양 성문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가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세자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칼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했지요. 서기가 성문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가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머슴이었지요. 또 오셨습니까? 서기가 세자가 준 패를 내밀었습니다. 문지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패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들어오십시오. 서기가 성문을 들어섰습니다. 궁 방향으로 걸었지요.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그것이 조선 제일검 이무경의 귀환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처럼 조용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실력은 칼을 쥐는 손이 아니라 칼을 잡는 이유에 있다는 것을 서기는 18년 만에 다시 알았습니다. 이유 없이 뛰어나온 헛간 앞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금이군 대장직을 다시 맡았습니다. 18년 만이었지요. 처음 금이군 병사들 앞에 섰을 때 병사들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요. 머슴처럼 보이는 차림에 칼 하나만 찬 사람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분이 이무경 대감이라고? 18년 동안 어디 계셨대? 조선 제일검이 맞는 거야? 서기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나는 이무경이다. 오래 자리를 비웠다. 병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니까. 서기가 칼을 뽑았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겠다. 그날 훈련이 끝났을 때 병사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웅성거리지 않았지요. 세자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제일검이구나. 옆에 있던 내관이 물었습니다. 저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자가 동궁으로 돌아가면서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자세를 잡으며 혼자 흔들어 보았지요.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무게 중심을 뒤로, 칼끝은 가슴 높이. 서기가 가르쳐준 자세였습니다. 내관이 세자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지요.
세자가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훈련에 나도 끼워달라고 해야겠다. 내관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기가 약속대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최 영감이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서기를 보더니 곰방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왔느냐? 예. 기둥은 잘 버티고 있다. 서기가 기둥을 보았습니다. 단단히 박혀 있었지요. 다행입니다. 도리가 어디선가 뛰어나왔습니다. 형아, 서기의 허리에 달라붙었지요. 서기가 이번에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다 나았으니까요. 왔어. 약속대로.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아, 한양은 어때? 크다. 형아, 거기서 뭐해? 일. 무슨 일? 칼 쓰는 일.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칼. 형아, 칼 잘 써. 서기가 도리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조금. 최 영감이 마루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서기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을이 더 깊어져 있었지요. 나무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지붕 쪽 기와가 하나 틀어져 보입니다. 최 영감이 지붕을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다음에 올 때 고치겠습니다. 최 영감이 곰방대를 다시 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올 때 고쳐라.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이 있는 한 돌아올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있고 도리가 있고 작은 기둥이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에는 틀어진 기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서기가 18년 동안 이 마을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서기는 칼집을 쥐며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아, 다음에 또 와야 해. 서기가 손을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것이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해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동궁 앞에 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세자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기둥을 고쳤습니다. 며칠이나 걸렸느냐? 하루입니다. 세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상처는 걷는데 지장 없습니다. 세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와라. 서기가 동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흘 전과 같은 방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환자로 누운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정에서 이번 반란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됐다. 서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배다. 아버지께서 사형 대신 유배를 택하셨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셨다. 주변 가담자들도 하나씩 조사하고 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지. 세자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기, 너에게 정식으로 직책을 줄 것이다. 서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금위군으로 돌아오는 것이냐고 물었지. 아버지께서 더 생각해 보셨다. 전하께서요? 금위군 대장직을 다시 맡겨주신다고 하셨다. 서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8년 만에. 그렇다. 서기가 바닥을 보았습니다. 저는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18년이 비었습니다. 그 빈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들어오면 이무경, 세자가 불렀습니다. 서기가 눈을 들었지요. 내가 결정한 것이다. 서기가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헛간에서 칼을 잡은 사람이 너다. 궁 안에서 나를 막아선 사람이 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명을 받겠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서기,
예,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서기가 기다렸습니다. 그 마을에 가끔 가야 한다. 서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최영감과 돌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했지. 가끔 가서 봐야 한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있게 해준 것이니까. 서기가 잠시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알겠습니다. 세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내일부터 시작하자. 서기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칼이다. 계속 가르쳐 달라고 했지 않느냐? 서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세자가 그 웃음을 보고 말했지요. 웃는 것도 보이는구나. 버릇이 들었습니다. 세자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서기가 혼자 방 안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궁 안의 나무들이 보였지요. 가을이 깊어 나무잎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아, 꼭 와야 해. 서기가 작게 웃었습니다. 닷새에 한 번, 그것은 지켜야 하는 약속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마당에서 세자와 서기가 나란히 섰습니다. 세자가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서기도 들었지요. 어제 배운 것을 기억하느냐? 세, 무게 중심, 칼끝은 상대 가슴 높이. 그렇습니다. 서기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나뭇가지가 움직였습니다. 세자가 막았지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자가 또 막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나흘 전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서기가 나뭇가지를 내렸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세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칭찬이냐? 사실입니다. 세자가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다시 서기가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두 사람의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관들이 지나가다 힐끔 보았지요. 금위군 병사들이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제1검이 세자에게 칼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헛간에 소년이 뛰어들었고 서기가 칼을 잡았습니다. 그 소년이 이제 칼을 배우고 있었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칼을 잡는 이유가 언제나 거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이무경, 그리고 서기. 두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최영감 댁에 가야 했습니다. 도리를 봐야 했지요. 기둥이 잘 버티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서 계속 나뭇가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지요. 서기가 나뭇가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갑니다. 저와 별이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